돈이 되는 정보를 원하는데 막상 찾으려니 귀찮지 않은가요? 정보를 찾아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절 야광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 상당한 희망이 되는 청약제도 개편에 대해 아주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신혼특공 생애 최초 소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 조건이 박해서 특별공급은 금수저용이 아니냐라는 말이 참 많았죠. 7, 8억 하는 고가주택을 가구 연봉이 세전 8천 이상인 세대는 지원할 수 없었거든요.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신혼특공 공공주택의 경우 외벌이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면 120%에서 140%로 완화가 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면 최대 120%에서 140%로, 맞벌이면 최대 130%에서 160%로 완화가 되죠. 생애 최초 공공주택의 경우 현행 100%에서 130%로, 민영주택의 경우 최대 140%에서 160%로 완화가 됩니다. 즉, 민영주택의 경우 가구 연봉이 억소리 나도 이제 신혼특공, 생애 최초 특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길 겁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뭐예요? 통계청에서 매년 3월에 발표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그 소득이 기준인데요.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럼 본인의 소득 기준은 무엇일까요?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직장보험료를 조회하면 됩니다. 그럼 월평균 보수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사업자라면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을 참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3만 가구 사전청약제도 시행. 올해 7월부터 3기 신도시 및 주요 수도권 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 2년 앞서서 일부 물량에 대한 청약을 하는 걸 말하죠.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이유는 집값 안정화예요. 사전청약이 당첨되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즉, 2021년에 사전청약 당첨된 3만 가구가 무주택을 유지하면 주택 매매시장 참여자가 3만 가구가 줄어드니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 웹사이트에서 사전청약 알림을 신청하면 관심지역의 청약 일정을 3, 4개월 전에 알려준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민간 분양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거주 의무 신설. 쇼킹한 청약제도 변화인데요.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2월 19일 이후 수도권 입주자 모집 공고 단지부터 적용되고요. 이미 공공택지는 전부터 적용되었던 제도였고 이제 민간택지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의 80%에서 100%면 3년, 80% 이하면 5년, 민간주택은 80%에서 100%면 2년, 80% 이하면 3년 동안 거주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즉,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바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 합니다. 또한 실거주를 안 하거나 위장 전입 등으로 속일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무나 생업이나 취약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럴 경우 LH의 확인을 거쳐 거주한 걸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만약 근무나 취약이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건 걱정하셔야 돼요. 부동산 중개소에 매물을 놓을 수 없고요. 오로지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분양가와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이자만 받고요.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이고 해당 시점의 시가가 7억이라면 5억 플러스 이자만 받고 국가에 매도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런 제도 변경은 순도 100% 실거주자를 위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로또니까 입주 시점에 전세 나서 레버리지 최대한 땡겨 자금 해결해야지.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땅 치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전세를 놓아 자금을 마련하는 분들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분양가 5억이고 분양 시점에 인근 단지 매매가는 7억, 전세는 4억인 곳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계약금 10%인 5천만 원만 준비하고 신축 프리미엄이 있으니 준공후 전세는 4억 5천 정도에 맞출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청약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2월 19일부터는 이런 계산법은 불가합니다. 이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서, 즉 로또 아파트라 불리는 데서 더 이상 청약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청약 재테크에서 상당수 손을 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득 조건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경쟁률이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서 거주 의무 기간이 있는 게 아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서울의 경우도 동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를 미적용 받는 곳도 있으니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넷째, 전매 제한 위반 시 청약 자격 제한 10년. 올해 2월 19일부터 전매 제한을 어긴 사람과 이를 알선한 사람에게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현재는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 전입 등에 대해 청약 금지 불이익이 주어졌는데 올해 2월 19일부터는 전매 금지 위반자도 청약 자격이 10년간 박탈됩니다. 실제로 전매 제한 요건이 있어도 암암리에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가 꽤 발생했습니다. 실제 부동산 소장님한테 들은 사례입니다. 분양권 매매 계약 시 5억이었고 등기치고 넘겨주려고 할 때 8억이 됩니다. 그럼 매도자는 기분이 어떨까요? 배가 무진장 아프죠. 그래서 매수자와 손잡고 법원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시장 가격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주택을 매매하면 국토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분양권을 전매하게 되는 경우 전매 금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고를 못합니다. 따라서 입주하고 전매 금지 기간이 풀리면 그때 신고를 합니다. 그럼 웃긴 일이 벌어지죠. 같은 아파트에 같은 동 층인데도 어떤 계약은 5억에 계약되고 또 다른 계약은 8억에 계약이 됩니다. 즉 시장 가격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혼인 전 출산 자녀에 대한 기준 변경입니다. 혼인 신고 전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공공주택의 우선 공급 및 특별 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1순위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올해 변경되는 청약제도로 인해 특히 신혼특공, 생애 최초의 경우 상당수의 가구에게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번 소득 조건 완화로 인해 신혼부부 가구의 92%가 특별 공급 청약 대상이 되죠. 개인적으로 일반 공급은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등으로 투기 수요가 억제되어 경쟁률이 감소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 공급은 경쟁률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다시 청약제도를 변경할 텐데요.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해드리는 야광이는 이 점을 예의주시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